앞에서 살펴본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독립적이고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분리됩니다. 세 번째, API를 통해 다른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네 번째, 독립적인 팀에서 자율적으로 각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마틴 파울러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프로세스로 실행하고 경량 메커니즘으로 통신하는 작은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의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특정 서비스의 변경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테스트 및 배포 프로세스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개별 서비스의 변경사항 적용, 배포, 릴리즈 조정 등의 절차 없이 변경사항을 쉽게 배포할 수 있으므로 기능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되면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어 운영 비용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제대로 구축되기만 한다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모델과는 달리 한 부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복구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할 경우 독립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므로 개발자들을 추가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모놀리식 시스템에서는 개발자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생산성을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서비스별 영역을 격리함으로써 각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기술 선택이 제한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여러 서비스로 격리되어 있어 개발하기 어렵고 관리할 서비스 개수가 많아 운영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는 만들기가 수월하지만 런타임 환경상에서 비동기 상호작용을 테스트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잦은 배포가 필요하므로 배포 및 운영을 위한 자동화와 데브옵스 방식의 도입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 구현 전반에 걸친 노력이 중복됩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코드가 중복되고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간 분산되어 있어 트랜잭션 처리가 어렵습니다. 트랜잭션 구현 시 최종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하므로 모놀리식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각각의 고유한 로그 집합이 있는 여러 서비스로 구성되기 때문에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시스템에서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디버깅이 더욱 복잡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도입 전에 도입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절 컨테이너. 컨테이너란 가상화된 운영체제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적인 실행에 필요한 파일을 모은 패키지를 말합니다. 컨테이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가상머신과 비교하면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동일한 서버 환경에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서버에 바로 배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머신 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체제를 통해 관리되며 리소스 및 기능의 제약을 갖는 구동 프로세스입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엔진으로는 리눅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도커가 있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의 운영 및 배포를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2013년에 처음 공개되어 컨테이너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애플리케이션 배포 방식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전통적인 배포 시대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물리 서버에서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한 개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 한계를 정의할 방법이 없었기에 리소스가 고갈되었고, 이는 다수의 물리 서버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상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기술입니다. 가상화를 사용하면 가상 머신 사이에 애플리케이션을 격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보안이 유지되어 여러 대의 물리 서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물리 시스템에서 여러 VM을 실행하면 성능이 저하되고 VM마다 운영체제를 각각 실행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배포해야 하는 현대의 니즈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가상머신과 유사하지만 격리 속성을 완화하여 애플리케이션 간의 운영체제를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가볍고 가상머신처럼 자체 파일 시스템, CPU 점유율, 메모리, 프로세스 공간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인프라와의 종속성을 끊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운영체제 배포본에 모두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러한 이식성으로 인해 클릭 한 번으로 가볍고 손쉽게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를 줄여주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개발 방식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4절 데브옵스. 데브옵스란 기존의 개발 업무와 운영 업무로 나누어진 두 역할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협업, 통합을 의미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를 목표로 개발자와 운영자가 협업하여 짧은 주기 내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성, 테스트, 릴리즈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의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개발과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데브옵스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폭포수 방식은 순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로 개발의 흐름이 폭포수처럼 지속적으로 아래를 향하는 모습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단계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시험, 통합 단계를 거쳐 유지 보수 단계까지 이르는 방식입니다. 시스템과의 연결이 복잡해지고 기술과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과 운영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두 역할 간의 커뮤니케이션, 협업, 통합을 강조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데브옵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데브옵스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도 및 신속한 제공.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합니다. 릴리즈의 빈도와 속도를 개선하여 제품을 더 빠르게 혁신하고 개선합니다. 두 번째, 안전성.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인프라 변경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지속적 통합 및 전달과 같은 방식을 통해 변경 사항이 제대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확장 및 보안. 규모에 따라 인프라와 개발 프로세스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규정 수준 정책과 세분화된 제어 및 구성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이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네 번째, 협업 강화. 개발자와 운영 부서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같이 책임지며 업무 절차를 공유하므로 효과적인 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도입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첫 번째, 애자일.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은 신속한 반복 작업을 통해 실제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계획과 문서 기반의 개발 모형이 아닌 실질적인 코딩 기반으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형성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수정사항을 즉시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적응형 개발 방법입니다. 두 번째, CI/CD.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의 자동화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짧은 주기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질 향상 및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5절 CI/CD. CI/CD는 지속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배포의 자동화를 통해
더욱 짧은 주기로 고객에게 앱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일련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evOps 또는 SRE 방식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법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특히 통합 및 테스트 단계와 제공 및 배포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자동화를 도입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새로운 변경 사항이 정기적으로 빌드 및 테스트를 거쳐 공유 리포지토리에 병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D는 Continuous Delivery 또는 Continuous Deployment의 약자입니다. Continuous Delivery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말하는데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버그 테스트를 거쳐 리포지토리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의미하며 Continuous Deployment는 지속적인 배포를 의미하는데 개발자가 변경한 사항을 리포지토리에서 고객이 사용 가능한 프로덕션 환경까지 자동으로 릴리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I/CD와 DevOps의 관계에 대해 보겠습니다. DevOps는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문화이자 프로세스입니다. CI/CD는 DevOps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DevOps는 협업에서 팀 구조, 관찰, 버전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두 번째, DevOps는 조직 전반에서 매우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지만 CI/CD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즉 CI/CD는 DevOps 문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세 번째, CI/CD 파이프라인은 일련의 특정 단계로 DevOps 라이프 사이클을 실현하는 툴이며 자동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CI/CD 파이프라인은 본질적으로 DevOps 문화와 더불어 빈번한 소규모 릴리즈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3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4장에서는 K-Paa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